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넘었죠? 어쨌든 수요일날 하는 방송인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쉬고 오늘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쉴까 하다가 이거 쉰다고 컨디션이 엄청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금해주는 인생 상담 방송을 할 거예요.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알겠죠? 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지금 페인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엔더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네, 굉장히 더럽습니다. 오늘이 82회네요. 82회 할 차례고 신청자분들이 꽤 있어서 하는 데까지 하고 하는 데까지 웬만하면 다 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다 하는 쪽으로 안 되면 말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기도 전에 힘들어요. 지금 시청자분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정도예요. 네 분이에요. 네 분인데 이제 뭐 질문 상태가 간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정신병이 도지겠죠.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이제 이분 신청자분들의 마음 그런 게 있죠.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뭐 그러고 그걸 읽고 있으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첫 번째 분은 그 제가 실력이 있거나 뭐 아는 게 많거나 아니면 자격이 있거나 뭐 그래서 보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좀 좋은 일에서 복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복을 받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뭐 이거 덕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는 올리고 있죠. 안 그랬으면은 뭘 찍어야 될지도 몰랐을 텐데 뭐야 3이야?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눈도 잘 안 보여요. 진짜 마탱이가 같죠. 축시면 내가 축시구나. 대충 한 3시? 성별은 이 긴 글 중에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DA 땡땡땡님이에요. 성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별이 없는 걸까요? 이런 거 다 힘듭니다. 성별은 일단은 모르니까 뭐 남자로 할까요? 여자로 할까요? 내용 중에 성별에 대한 힌트가 있을까요? 짜증이 좀 납니다.
일단 여자로 해볼게요. 그 4주 쪽에는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일단 여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운 얘기를 하시면서 성별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요. 그래서 성별 안 적으면은 대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할 말이 없습니다. 블로그가 재밌으셨다. 감사하죠. 이거 내가 이분 봤나요? 아닌가? 그래서 질문이 5개가 있어요. 일단은 번호로 적은 게 뭐라고 적은 거지? 화면을 확대를 해야겠다. 글씨가 팔자의 역동을 알고 싶다.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디가 근근목이고 어디가 쟁제를 일어나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것들 등등 말이죠. 모든 금과 목을 근근목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모든 금이 목을 근근목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금이 목을 근근목 해야 되는데 화가 금을 극을 해주면 근근목이 덜 되는 거죠. 좀 제어를 한다라고 하죠. 그걸 이제 십성으로 얘기하면은 뭐 상관 폐인이 된 거면은 상관짓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서 한다. 상관 폐인이 되면 그럼 상관이 쳐야 될 관이 사는 거죠. 정관, 나의 권리가 산다라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십성으로 볼 수도 있고 오행으로 볼 수도 있죠. 뭐 무슨 금이 무슨 금을 어떻게 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근데 뭐 결국은 되긴 돼요. 금금 뭐 극도 되고 생도 되긴 돼요. 근데 그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결과가 다르고 근본적인 구조에서 생하고 극은 같아요. 다 돼요. 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자리에 따른 거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회지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의 사회에 관련된 부분이고, 일치지에 있다면 개인적인 거니까 어떤 게 어떤 걸 극하나 그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제어해주고 방해하는 요소, 뭐 그런 거랑. 근데 이 질문이 뭐예요? 어디가 쟁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리랑 그런 걸 봐죠. 그런데 이제 오행 같은 경우에는 자리적인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뭐 가운데 뭐가 껴있다거나 뭐 사이가 멀다거나 이런 걸 보는데, 십성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십성은 거리하고 자리하고 상관이 없다. 물론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얘기하는 의미가 다르죠. 그런 해석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셔야겠죠.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월지가 뭐냐, 월지가 뭔데 그걸 당했다, 아니면 전혀 뭐 엉뚱한데 뭐 시지에 있는 게 뭐 그걸 당했다, 이게 당연히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 자리나 오행적인 부분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거는 어떤 걸 극을 잘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결과적인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수가 수생목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임수는 목을 생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생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개수가 목을 생하는 거하고 뭐 그런 식으로의 차이지, 그 기본 베이스는 생이나 극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한다. 넘어갈게요. 뭐 그런 정확한 질문을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린 것 같아요. 금묘화실이 진짜 맞는 거지. 금묘화실이 뭐예요? 금묘화실
이런 단어 모릅니다. 금요 화살? 화실? 구글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화실 현재 뜻이 뿌리에 금요 화실이 뭐예요?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지금 이거를 답변하자고 이걸 검색하려고 하니까 읽는 게 힘듭니다. 제가 금요 화실이 뭔지 일단 모르겠고 그게 진짜 맞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 화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명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해석의 시각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재성은 돈이다 이게 가장 흔한 그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린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이 아닌 거죠. 그 해석의 시점의 차이예요. 내가 어디서 어떤 걸 보느냐. 그래서 금요 화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론을 말씀하신 분의 그 어디를 보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른 거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틀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깊이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뭐 결과만 얘기를 한다랄지 뭐 재성이 돈이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성이 돈일 수는 있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뭐 그게 틀리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내가 찾아보기도 그렇고 3번 넘어갈게요. 3번 대운을 보고 남의 삶의 전체적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거죠. 그건 뭐 제가 대운을 보고 이 신청자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그려달라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일단 성별이 안 적어져 있어서 대운도 모르고 대운을 몰라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거를 보기가 힘듭니다. 또 네 번째, 그래서 이번 대운은 내가 어떤 자세요? 남녀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별을 안 적으셨기 때문에.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다지만 저는 이번 대운 바로 3년 대운 몰라요. 성별을 적으셨어야 돼요. 너무 질문이 많죠. 네. 일단 질문이 많은 걸 떠나서 뭐가 궁금한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주에 대한 이론이 궁금해서 이론적인 거를 물어보신 거라면은 이론적인 거를 찾아보시는 게 낫죠.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뭐 제가 아는 게 많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않는데 저한테 이론적인 걸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건 책에서 찾아야죠. 뭐 구글 검색을 하신다랄지. 그래서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대운적인 거는 성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보는 것도 귀찮고 원곡을 다 보고 이해하고 대운을 이해해야 돼요. 대운을 보려면은 대운만 딱 보고 쉽게 갈 수는 있죠. 인성 들어오네요. 뭐 생각을 많이 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그 원곡에 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인성이 들어와도 어떤 원곡에 어떤 인성이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고 뭐 비견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든 간에 원곡의 그 본 바탕에 첨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 바탕이 어떤지를 봐서 이게 운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떠나서 성별이 없죠. 제가 하긴 악화산지 삶의 의지가 욕망이 없다. 이제 질문이 하나가 이제 숨겨져 있는 질문이 또 있네요. 약을 좀 약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물었는데
본인 좋은 거 하면서 사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인왕절 임목월지잖아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흥미로운 거, 그거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게 그 근근목이 아니라 이분 사주의 그 테마는 목곡토예요. 목곡토고 근근목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 목곡토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향하는 바, 살려는 바가 약간 그런 감정적인 거, 혹은 충동적인 거, 흥미로운 거에 집중되어 있고,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라고 한다 물으신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그렇게 안 하려는 마음과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직업적인 거 그걸 얘기를 하더라면 뭔가 그 정체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국토 그런 거를 좀 리뉴얼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걸 바꾸는 뭐 근데 그건 물어보지도 않은 거고 넘어갈게요.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어쩌면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이거 또 일주일 쉬면은 이거 일주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맞았나 싶기도 하면서도 하긴 했습니다. 아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라면은 만세를 넘겼구나.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했어야 돼요. 이분이 지금 만세를 꺼버렸는데 이분 거 넘겼는데 아까가 경금, 인월생, 을목 있고 그러니까 뭐 넘어가죠. 그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운이죠. 그런 질문을 할 운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고 뭘 못 얻어갈 운이니까 못 얻어갔겠죠. 간호학과 나오고 간호사 하기 싫어서 편입 준비 중인데 어떤 직업 계통이 맞을까요? 이거는 경금이 유금월에 금왕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객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반복성이 있다는 얘기죠. 일에. 그래서 어떤 시스템화된 거, 이미 정해진 거, 그 뭔가 창의적이고 뭐 새롭고 뭐 활동적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딱딱하지만 정해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는 직업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겁니다.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려면 뭐 어떻게 뭐 예가 있어야지 좋겠죠.
간호사 학과를 나오고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중에 뭐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좀 있으면은 저도 생각이란 걸 해볼 텐데 갑자기 뭐 어떤 게 맞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경금이 있네. 아 뭐 경찰관, 어? 신금이 있네. 아 군인, 의사, 간호사, 뭐 판검사, 법조계, 경찰 이런 거 해라 하면 저도 쉽죠? 얘기하기가.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제가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이미 잘 짜진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따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같은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게,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하더라도 내가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던 스타일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빤한 거예요. 행동 패턴이나 뭐 일이나 뭐 언행이나 뭐 이런 게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그런 게 낫겠죠.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정적인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잘 안 났습니다. 공황 장애가 왔죠. 그래서 응급실도 2번 가고 그래서 뭐 빨리 낫겠지 했는데 막 그렇게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막 그렇게 격해지고 숨이 막 안 쉬어지고 그러진 않는데 멀쩡한 것도 아니에요. 오후 12시면은 밤 12시 24시간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미치. 그래서 이게 좀 힘듭니다. 평소에는 안 힘든데 좀 스트레스 상황이나 공황장애 걸리기 전에는 그냥 짜증이 났는데 짜증나면 지금은 몸이 안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도 언젠가 걸릴 날이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아주 별로입니다. 공화 빠지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볼게요. 일단은 이분이 첫 느낌이 어땠나? 남자분의 성향과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 사람 대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오냐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 그렇다고 엄청 맞춰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해놓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해도 뭐라 트러블 안 생겨요. 그냥 이 사람의 자존심만 안 긁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맞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안 맞죠. 이 여성분은
남에게 지적질을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이 남성분은 지적질을 받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냥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엔 모두가 이 세상에 다 어떤 걸 틀린 걸 알아. 이 남자분 자기도 틀린 걸 알아. 근데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 그런데 자기도 자기 생각도 틀린 것 같아.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분입니다. 왜냐?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적당하는 걸 싫으니까 그냥 맞다고 우겨요. 자기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리냐 맞다에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 같은 경우 내가 틀리냐 맞다에 고집하는, 그거에 대한 고집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보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싫은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맞다 해놓고 내 맘대로 해도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안 겁니다. 그냥 앞에서만 말로만 맞다고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걸 해줄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이제 그게 맞아야겠죠. 그래서 뭐 이 여성분 성격이 그래 너 맞아, 네가 맞아, 이런 걸 잘 해주는 성격이면 엄청 잘 맞겠죠. 그냥 앞에서 네가 맞아 한마디만 해주고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이 여성분이 그러진 않아요.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하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런 트러블이 있다. 이 남성분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여성분이 참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요. 마지막 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분 이제 리땡땡님이었어요. 그 전분은 땡님이었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보냈어요. 이씨.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근데 앞으로는 방송을 조금 더 쉬엄쉬엄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못 앉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방송 시간도 줄어들 거고. 제가 살고 봐야죠. 더 건성건성, 더 성의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다.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가 거의 고민이다. 제가 볼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일을 한다, 요리사다, 라면을 끓이는 요리사라고 하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란을 넣지 마라 라고 하면은 이분은 내가 계란을 넣는 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면 꼭 계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그럼 형식적인 거, 진짜 별거 아닌 습관적인 거, 과정적인 거, 그런 거, 그냥 라면에 계란 넣는 것 정도의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하고 싶은 게 센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게 힘들겠죠. 그것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그렇게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냥 그만해야겠어요. 어지럽고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래. 그런 거다. 그런 부분에서 그거 한 거고, 지금 정신과 상담 받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정신과 이 명리적인 상담보다는 정신과 상담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신병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시대요.
아마 심리 상담 뭐 그런 거겠죠. 저도 받아야 돼요. 저도 공황장애 와서 받아야 됩니다. 토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30분 했고. 그렇다. 그래서 명리적인 이거 전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저도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심리 상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 그 인지 치료예요. 인지.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인지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게 인지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일인가에 대한 게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이고 이게 타당한 서러움이나 울분인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토해내듯 얘기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마 인지치료. 요즘 그거 받고 계시면, 저도 인지치료를 가면 받죠. 근데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좀 그래서 안 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면 인지치료죠. 그래서 그게 나쁜 거 아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보세요.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게 사주로도 풀 수 있지만, 저는 그 심리 치료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죽겠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받을 건데 다음 주에 상태 안 좋으면 넘길 수도 있어요.